안녕하세요. 대장금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부부 상담과 성건강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해 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히 60대, 70대 남성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잘해왔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더군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 남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부부 관계에서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내가 당신의 기분을 배려해서 만족하는 척연기를 하고 있거나 의무감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분들 대부분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내용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한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며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찬란하게 바꾸는 진짜 사랑의 과학입니다. 저는 여성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성 환자들의 진솔한 고백을 들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실을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제 13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몸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좋고 시간도 길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여성 환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빠르게 끝내면 오히려 편해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성분들에게 꼭 이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에게 깊은 만족감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쾌락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질, 자존감, 그리고 당신에 대한 신뢰와 깊게 연결된 정서적 결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체력도 좋고 자신감도 넘쳤던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도 잘한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6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얼마 전 처음으로 고백을 했답니다. 여보, 사실은 그동안 관계할 때 통증을 느낀 적이 더 많았어요. 당신 기분 상할까 봐 말 못했어요. 그 남성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60년 동안 제 아내에게 고통을 준 거였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내를 힘들게만 했던 거예요. 이분은 제 진료실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많은 부부들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단언하건대 여성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감각의 정원입니다. 특정 부위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서 한 송이 꽃만 보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에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나비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만 자극한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온몸 구석구석 무수히 많은 감각 지점들이 있고 이 모든 지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곳만 자극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하더군요. 목덜미를 부드럽게 키스할 때가 훨씬 더 좋다고요. 팔 안쪽을 쓰다듬을 때 온몸의 전율이 느껴진다고요. 이 말을 들은 그 남성분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전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성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섬세합니다. 목덜미, 귀 뒤,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이 모든 부위들이 핵심 부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13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7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속도와 힘에 대한 착각을 버리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빠르고 강한 게 좋다고 믿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빠르고 강한 게 최고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침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빨리 흥분시키고, 강하게 자극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성은 빠르고 강한 자극에 반응하지만 여성은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차이입니다. 여성의 신경 말단은 남성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좋은 척 연기를 했죠. 40년 동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40년 동안 연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강하게 자극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천천히 자극할 때 여성은 진정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을 애무한다면 한 번 쓰다듬는데 최소 5초는 걸려야 합니다. 5초요. 그렇게 천천히 하면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린 속도가 여성에게는 완벽한 속도입니다. 천천히 움직일 때 여성의 신경 말단이 그 자극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면 신경이 그 자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깃털로 스치듯이 나비가 앉듯이 그렇게 가볍게 터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진짜로 반응하는 걸 봤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했더니 아내가 몸을 떨면서 거기 좋아. 그대로 해줘라고 말하더군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속도와 힘을 줄이면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핵심 부위로 바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흥분시켜야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바로 핵심 부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성의 몸은 점진적으로 깨어납니다. 한 번에 확 깨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 바로 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바닥 전체로 마치 귀중한 비단을 만지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겁니다. 한 번 쓰다듬는데 5초, 다시 내려오는데 5초, 이렇게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최소 3분에서 5분 동안 이것만 하십시오. 3분에서 5분이나요? 네, 맞습니다. 3분에서 5분 동안 허벅지 안쪽만 쓰다듬으십시오. 그렇게 오래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5분 동안 허벅지만 쓰다듬었는데 아내의 몸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다리가 벌어지더라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변부터 시작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끝나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배로 가십시오. 배꼽 아래, 하복부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최소 2에서 3분은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가슴도 바로 중심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가슴의 옆면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슴 옆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중심을 향해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천천히, 부드럽게, 최소 2에서 3분은 하십시오. 이렇게 주변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여성의 몸 전체가 깨어나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핵심 부위를 자극할 때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입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입과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핥거나 빨거나 깨무는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입과 혀의 사용법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먼저 입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은 가장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입술로 키스하듯이 살짝살짝 터치하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을 입술로 키스하십시오. 배를 입술로 키스하십시오. 가슴 주변을 입술로 키스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술에 힘을 빼는 겁니다. 입술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치 솜처럼, 깃털처럼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혀를 사용할 때 절대로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혀끝으로 콕콕 찌르듯이 자극하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혀는 넓고 평평하게 펴서 사용하십시오. 혀 전체를 넓게 펴서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을 혀로 천천히 핥을 때 혀끝이 아니라 혀 전체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십시오. 한 번 쓸어 올리는데 최소 3초는 걸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도 3초를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여성이 그 자극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혀를 넓게 펴서 천천히 핥았더니 아내가 숨을 깊게 쉬면서 거기 좋아, 계속해줘라고 말하더군요. 혀끝으로 콕콕 찌를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혀 전체로 천천히 쓸어주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혀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침을 아끼는데 침은 아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어야 마찰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합니다. 마르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핵심 부위는 주변부터 자극하십시오. 드디어 핵심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핵심 부위도 마찬가지로 주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심을 바로 자극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중심 부위는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자극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터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양 옆면부터 시작하십시오. 혀끝으로 양 옆을 톡, 톡, 톡 리듬감 있게 터치하십시오. 이때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톡, 톡, 톡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자극하십시오. 한 번 터치하고 2초 쉬고 다시 터치하고 2초 쉬고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이 리듬감이 여성에게 안정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옆면을 리듬감 있게 자극했더니 아내가 허리를 들썩이면서 거기야, 거기 좋아라고 반응하더군요. 평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심부보다 오히려 옆면이 더 민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심 위쪽 부분을 혀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자극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자극하는 겁니다. 이것도 최소 2에서 3분은 하십시오. 그러면 여성의 반응이 점점 강해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자극의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여러분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절정의 순간 직전에 멈추는 겁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모든 자극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사랑해라고 속삭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절정 직전에 멈추면 긴장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육체적 쾌감을 정서적 교감으로 승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다시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이 나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절정 직전에 멈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면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강렬하고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절정 직전에 잠시 멈추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여유이자 지혜입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입과 혀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한 손은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은 배를 천천히 마사지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곳을 동시에 자극하면 여성의 감각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는 핵심 부위를 자극하면서 한 손으로는 가슴을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배의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은 온몸이 자극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을 만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입과 손을 함께 사용했더니 아내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군요. 온몸이 다 느껴져라고 말하면서 몸을 떨더라고요. 한 곳만 자극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온몸을 자극하십시오.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입, 손,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녀의 온몸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손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손가락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바닥 전체로 넓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야 합니다. 가슴을 쓰다듬을 때도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쓰다듬고 배를 마사지할 때도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십시오. 압력은 아주 가볍게,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터치하십시오. 이것이 6번째 원칙입니다. 7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침실 밖에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침실에서 기술이 뛰어나도 평소에 아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실에서의 성공은 침실 밖에서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침실에서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아내에게 밥은 했어, 빨래는 했어, 이런 말만 하고 아내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아내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밤에만 갑자기 다정하게 굴면 아내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절대 열지 않습니다. 여성은 정서적인 동물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를 꼭 안아주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잘 잤어. 오늘 하루도 수고할 거야. 사랑해. 이 세 마디만 하고 5분 동안 안아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아내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집안일을 도우십시오.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십시오. 내가 남자인데 그런 걸 왜 해?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셋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말을 대충 듣고 넘깁니다. TV를 보면서 듣거나, 신문을 보면서 듣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듣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내가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보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반응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어. 이런 간단한 반응만으로도 아내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넷째, 신체 접촉을 자주 하십시오. 침실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터치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TV 보다가 손을 잡아주고,
식사 후에 등을 토닥여주고 이런 작은 터치들이 아내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내 남편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나를 여자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내가 밥을 해주면 맛있어, 고마워. 아내가 청소를 해주면 집이 깨끗하네, 수고했어. 아내가 빨래를 해주면 옷이 참 깔끔하네,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모든 수고에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작은 선물을 자주 하십시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을 가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거나,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거나, 꽃 한 송이를 사오거나, 이런 작은 선물이 아내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나를 생각해줬구나. 나를 기억해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침실에서 온갖 기술을 다 써봤는데 아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설거지를 돕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진짜로 반응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침실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와 힘의 착각을 버리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가 정답입니다. 둘째, 주변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핵심으로 가지 마십시오. 셋째, 입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혀끝이 아니라 혀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넷째, 핵심 부위도 주변부터 자극하십시오. 중심이 아니라 옆면과 윗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기다림의 미학을 활용하십시오. 절정 직전에 멈추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손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온몸을 동시에 자극하십시오. 일곱째, 침실 밖에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이 7가지 원칙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생과 청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위생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구강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냄새가 나면 아내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글도 하십시오.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손톱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손톱이 길거나 더러우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손톱을 짧게 자르고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오늘은 반드시 아내를 만족시켜야 해.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게 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시오. 반드시 절정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서로의 감각을 느끼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냥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졌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니까 아내도 편안해하고 저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게 좋아. 더 세게 할까? 더 부드럽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남자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을 존중하십시오. 아내가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면 즉시 멈추십시오. 아내가 더 해줘 라고 하면 계속하십시오.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도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 어땠어? 좋았어.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이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났어. 60대, 70대의 무슨 부부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부 관계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힘만 믿고, 기술만 믿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힘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배려와 존중과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는 제 욕심만 챙기느라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숨소리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져요. 요즘 아내와의 시간이 신혼 때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75세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해는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부부 관계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시십시오. 셋째, 충분히 휴식하십시오.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십시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건강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겠어요.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천천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 원칙만 실천하고, 내일은 두 번째 원칙을 실천하고, 모레는 세 번째 원칙을 실천하십시오. 천천히, 하나씩 익혀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제가 13년간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실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남자는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당당함이 일상의 활력이 되고, 내면의 평화가 되고, 삶의 행복이 됩니다. 아내가 행복하게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남성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대장금 의사가 13년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이 소중한 진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